예, 안녕하세요. 선박 내양 조종 이제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하는 과제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모델링이죠. 모델링 관련한 얘기를 지금 여러 시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로 이 올려놓은 엑셀 시트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선박의 궤적을 구하는 게 이제 보고서에 쓸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얘기 드렸던 게 원래 우리 과제로 올라가 있는 요 논문에 있는 개수 말고 다른 걸 끌어다 쓸 수 있으면 써봐라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있는 대로 계산하는 거는 이미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헐 엑스포스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개수 있잖아요. 이런 거 아니면은 여기 YR 같은 거. 이거 YR이 그냥 경험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거 말고 좀 제대로 된 거 없나요? 라고 하면은 제가 올려놓은 자료실에 올려놓은 논문들 보면은 뭐 실제 실험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KCS 선형에 대해서 그걸로 바꿔서 해보시면 좋은 거죠.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제일 괜찮은 논문은 이거였고요. 음, 자료실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직접 찾아보셔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논문에 있는 거 그러면은 여기 밑에 한번 봅시다. 바로 시작을 해서 좀 그런데 여기 보시면 R이에요. R. 이렇게 하면 나오나? R. 그러니까 배의 요 각속도죠. 요 각속도가 주어졌을 때, 요 각속도가 변할 때 배가 받는 Y 방향 힘이나 N 방향 힘에 대한 추세가 여기 있거든요. X 방향 힘은 안타깝게 없네요. 그러면은 X 방향 힘에 대한 모델은 원래 우리 그 수업에서 줬던 모델 그대로 쓴다고 해도 적어도 Y랑 N은 여기 값들 여러분들이 따셔서 뭐 같이 주어지면 제일 좋지만 있지 않으니까 값들 몇 개 따셔서 뭐 1차식 피팅을 하시든 3차식 피팅을 하시든 해가지고 그 개수를 엑셀에서 추세선 그어서 나와서 그 개수를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시면 되겠죠. 뭐 V로 인한 Y 변화량이라거나 V로 인한 N 변화량 값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이해됐죠? 이 부분.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좀 더 개선을 한다거나 다른 실험 결과를 끌어와서 새 모델링을 만든다면은 참 좋겠다라는 게 제가 과제에서 했던 얘기고 근데 그거를 하려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가 좀 안 맞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뭐가 있었지? 어, 뭐 하나 볼까요? 여기에서 뭐 베타라고 한 베타요. 여기 베타를 얘랑 비교를 해볼까? Y랑.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베타라는 게 배의 전진 속도랑 횡방향 속도의 아크탄젠트거든요. 그래서 V가 양수면은 베타가 원래 양수가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V가 양수면은 베타가 양수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베타가 양수로 갈 때 이쪽이죠. 베타가 양수로 갈 때 드리프트 앵글이 양수로 갈 때 Y랑 N은 증가를 해요. 그러면 V가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V가 증가할 때 Y랑 N이 증가하니까 서로 기울기가 양수여야겠네. 근데 보니까 여기서 음수네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양수고. 그럼 뭐가 아예 근본적으로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힘이 거꾸로 가해진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요 실험 결과를 가지고 개수를 뽑아내서 여기에 있는 개수들을 교체를 할 때 좀 문제들이 될 거예요. 뭐 중요하지 않은 개수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게 결과적으로 영향을 크게 주지 않겠지만은 적어도 V나 N에 비례하는 우리가 선형항이라고 하잖아요. 선형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항에 부호가 바뀌는 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저기서 기울기가 얼마니 부호 얼마로 바꾼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좌표계를 고민을 해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번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얘가 부호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한번 쭉 따라가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그림이 우리가 처음에 참고한 논문이에요. 좀 흐려서 안 보일 테니까 제가 덮어서 그릴게요.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전진 방향이 플러스 x죠. 물체 고정 좌표기에서.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를 전진 방향에 놓고
오른손 검지를 배의 우현 방향으로 놓았을 때. 두 개는 고정이죠, 우리가. 대문자 y는 y 방향 힘이란 뜻이니까 소문자 y를 씁시다. 그렇게 됐을 때 오른손으로 전진, 우현, 나머지 중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아랫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아래가 플러스 Z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Z 방향으로 여러분이 오른손 엄지를 가리키면서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 도는 방향이 여기서 보면은 배가 우현으로 도는 방향일 거예요. 그게 Z 방향 회전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인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주 얘기를 했던 물체 고정 좌표계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이쪽으로 우연으로 배가 도려고 하는 게 물체 고정 좌표계인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거의 똑같아요. 옆에 있는 아까 제가 실험 참고하면 좋겠다는 논문이거든요. 걔도 똑같겠죠. 전진 방향이 x고 옆 방향이 y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 방향, 이쪽 회전 방향이 플러스 z 아니면은 플러스 r이라고 해요. r이 z 방향으로 회전하는 각속도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둘이 같은데 나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좌표계를. 그러니까 x, y, z는 똑같은데 우리가 서로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서로 정의하는 부분이 좀 달라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논문마다 좀 달라서 아니면 쓰는 사람마다 그게 좀 많이 헷갈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델타가 러더 각도거든요. 플러스 델타가 어느 방향이래요? 러더가 어느 쪽이라고 하기도 뭐하다. 러더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펴지는 방향이죠. 이 논문에선 어때요? 반대 방향이네요. 뭐 이게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서로 좀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배가 우현으로 도는 방향을 플러스 Z 아니면 플러스 R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러더를 지금 여기 왼쪽 그림처럼 꺾으면은 배가 그 방향으로 돌 거는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 델타라고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가 우현으로 돌게끔 플러스 Z 방향으로 돌게끔 하는 러더 각도를 플러스 델타라고 놓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야 그게 아니라 러더 자체가 도는 방향을 생각해야지. 그럼 러더가 이 방향으로 도는 게 플러스 R이랑 같은 방향이니까 러더가 이 방향으로 도는 거 플러스 델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델타라면은 배 회전은 반대로 걸리죠. 그래서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논문을 볼 때 그래서 좌표계를 확실히 보고 시작해야 돼요. 좌표계를 잘 보고 여기선 델타가 이렇게 나왔네? 저기선 델타가 저렇게 나왔네. 그러니까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델타에 따른 y 포스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럼 y 방향은 똑같죠. 둘이. 근데 델타를 서로 거꾸로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논문에서는 만약에 델타에 대한 y가 뭐 개수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논문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의하고 있는 델타가 반대 방향이잖아요. 둘이. 그러니까 y에 대한 힘도 반대로 올릴 거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 좌표계에서 여기 모델링에서 부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개 논문을 들고 온 게 둘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좌표계가. 그래서 부호를 봤을 때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는 베타를 이 방향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베타가 배가 전진 속도, 배 횡방향 속도를 비율을 구해서 걔를 탄젠트 역수를 구한 걸 베타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쪽이 맞아요. 베타가 양수라고 하면은 V도 양수, U도 양수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야 베타가 양수가 되죠. 근데 여기 논문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안 하고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를 달아서 그걸 베타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논문 서로 비교를 할 때도 베타에 대한 y랑 n 힘, 모멘트 그 추세가 서로 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베타를 이걸로 쓰고 이 논문에서는 베타를 얘로 썼어요. 위에 걸로.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려도 베타에 대해서 기울기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서로 반대로 나올 수도 있죠. 그 부분 뒤에서 확인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는 델타에 대해서 아니면 베타에 대해서 부호가 서로 반대로 정의됐다. 요 두 논문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논문들도 있죠. 제가 올려놓은 다른 논문들도 있는데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좌표계는 항상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논문 하나 더 가져와 봤어요. 이것도 아마 올라가 있을 텐데 제목이 이렇거든요. 같은 KCS 배에 대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좌표계가 또 어떻게 정의됐어요? 여기 델타가 지금 보면은 이쪽 오른쪽 논문이랑 또 같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논문 데이터를 가지고 조정 모델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조정 모델이랑 델타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호를. 왜냐면은 두 논문이 서로 델타를 거꾸로 정의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부호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좀 복잡한 얘기들이 되는데 많이 좀 그러니까 어떻게 좌표계를 정의하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배를 끌면서 실험을 하는데 배에 걸리는 힘 방향은 실제 배가 내야 되는 힘 방향이랑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잘 통일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뭐 교과서도 한번 찾아보면은 거기서 얘기하는 좌표계도 뭐 두 논문 중에 하나랑 비슷하긴 하겠죠. 뭐 그런 것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이렇게 개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 엑셀 시트에 있는 개수들이죠. 그 개수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무슨 기준으로 나왔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잠깐 자르고 그 다음에 뒤에서 계속 할게요.